온 가족을 동원해서 재산 지키기에 나서려던 건 아니냐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조국 일가의 이름하여 재산 수호 대작전 함께 보시죠. 재산을 지키려 공동으로 움직인 정황이 포착됐다라는 거죠. 검찰 수사 과정에서. 공동학원 관련 문제 등을 사전에 알았을 것이라 검찰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재산 수호 대작전 1번, 위장 이혼 대작전. 조 씨 부부가 공동학원 채무를 피하려 위장 이혼 후 최근까지 해운대 아파트에 동거했다는 점, 이것은 재산을 지키기 위한 명백한 이혼 작전이었다.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고, 두 번째, 명의신탁 대작전. 해운대 아파트의 명의를 2017년 11월 정경심 씨에서 조국 동생 부인의 명의로 바꿔줬죠. 당시 야당은 다주택자 규제 때문에 정경심이 자신의 아파트를, 왜냐면 정경심 씨가 집이 많으니까 동서 명의로 신탁했다라고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정경심 씨에게 부동산 실명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실소유주는 조국 모친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작전. 모친은 다시 며느리 명의로 한 아파트를 두고, 그러니까 조국 모친에서 부인에서 재수 3명이 차례대로 명의 신탁이 됐다. 이렇게 명의가 많이 바뀌는 것도 이래저래. 예. 검찰은 조국 모친이 해운대 아파트 명의를 정경심으로 올려둔 이유는 공동학원 채무 때문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명의 신탁 책임 있는 모친에 대한 소환도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재산과 관련돼서 정경심 교수의 이른바 성북구 상가도 동결이 됐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어요. 법원은 검찰의 정경심 부동산 추징 보전 청구를 수용했습니다.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 확정 전에 빼돌리지 못하게 묶어두는 조치인데, 그게 성북구 상가라는 거죠. 정경심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거래로 2억 6천의 부당 이득을 봤다. 공범인 동생 몫을 제외하고라도 1억 6천을 추징 보전할 계획도 지금 세우고 있다는 건데, 이 성북구 상가가요, 정경심 명의의 성북구 상가인데, 일단은 매매 금지. 대지 포함 7억 9천만 원. 굉장히 값비싼 부동산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진영 변호사님, 네. 재산을 동결한다라는 의미는 확정 판결 전에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일단 법원이 묶어둔다는 거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부당으로 이득을 봤기 때문에 여차하면 이 성북구 자택 법원이 몰수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민사적으로 쉽게 말하면 가압류해놨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민사적인 걸 떠나서 형사적인 것에 이제 문제가 됐을 때에 벌금을 하거나, 그리고 또 동액 상당의 어떤 추징을 할 때에 나중에 이걸 안 묶어놓으면은 그 사이에 팔아버리면은 국가가 돈을 회수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형사 절차에서도 가압류 가처분처럼 보전 처분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법원에서 정 교수에 대해서 이미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상당 부분 범죄 혐의에 대해서 소명이 됐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물론 그거에 대해서 조국 장관, 즉 지지하는 사람들은 말밖에 없다, 증거가 없다라고 하는데, 법원은 달리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이른바 스모킹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단순히 구속했는 것을 넘어서 재산에 대해서까지 찾아서 이렇게 추징 보전까지 했다는 것은 나중에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추징 보전하는 재판부 자체가 지금 심리하고 있는 법원 그 재판부이기 때문인 것이죠. 예. 만약에 지금까지 봐서 유죄가 될 것이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은 검찰의 어떤 추징 보전 처분에 대해서 받아들여 주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아직까지 유죄가 확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무죄 추정은 됩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검찰의 추징 보전을 수용했다는 것은 나중에 재판 결과 유죄 나올 확률이 점점 높아진다, 이런 것 같은데요. 대부분이 보면은 지금 차명으로 해놓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 사람이 이렇게 합니까? 저는 이런 점에서, 특히 이번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정경심의 투자 노트도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깨알같이 수익률과 수익 목표까지 해놓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 이외에도 이런 부동산도 상당히 많았고, 더불어서 그러네요. 사실 조국 교수 일가 같은 경우에는 이 웅동학원을 이제 이전하고 어떤 공사하는 과정에서 빚이 많아가지고, 사실 다들 어떻게 빚이 많고 연대 보증을 했다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 단계에서는 어떻게 재산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조국 부부나 관련 사람들에게 재산을 명의신탁해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까지 있는 것을 보면은
정말 재산에 대한 어떤 확고한 의지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밝혀야 될 의무가 검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조국 일가의 그 재산 지키기 얘기를 들으면 정말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존에 조국을 옹호하시는 뭐 의원들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해도 너무한다. 가족까지 이렇게 파내느냐. 이혼한 사람들끼리 친하게 지내면 안 되냐. 우리는 그렇게 지낸다 하면서 이혼하지 않은 우리가 친하지 않으면 정말 이상한 거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의 그 인륜까지도 흔들어 놨었던 분들이에요. 이혼하지 않은 부부보다 더 친하다. 네, 더 친하고 또 시어른들한테 너무나 잘하고 그런데 너희는 이혼도 안 해놓고 뭐 이런 느낌까지 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흔들어 놨던 그분들이 네. 결국엔 자신들의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라니 정말 황당하고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고 또 옹호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조국이 바보 멍충이냐? 왜 저런 것까지 하겠냐? 잘 나가는 사람이 라고 했는데 지금 이거 뭔 겁니까? 바보 멍충인가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땐 바보 멍충이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치밀하고 정말 대단한 능력자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우리 이제 조국 일가 가족들 부러워해야 되나? 그들의 이 끈끈함을 부러워해야 되나라는 생각. 도대체 정의라는 게 정말 있는지 공정함이라는 게 있는지 우리 자체를 이렇게 흔들어 놨던 그 사람들 그리고 또 옹호했던 유시민 작가 이 얘기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정 교수가 구속된 이유가 조국 부인이라서 그렇다라는 심리 때문이라고 하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조국 가족들 조국 때문에 이렇게 재산 지키느라 정말 고생하셨고요. 이제는 그 정도로 고생했지만 벌은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벌 받아서 저희 속도 좀 시원하게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물론 김병민 박사님, 네.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른바 명의를 똑같은 해운대 아파트에서 3번이나 바꿨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할 수는 없습니다. 검찰도 의심을 하고 있지 아직 확정 판결은 안 났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석연치 않다라는 거죠. 예컨대 해운대 아파트가 그냥 딱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조국 장관의 모친으로 갔다가 소유권이 부인으로 갔다가 그리고 동생의 이혼한 재수한테로 간다. 그러니까 엄마한테 있다가 와이프한테까지 가는 건 그냥 통상적일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동생이 이혼한 재수한테까지 간다. 요 스텝 3가 이게 스텝 3가 너무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스텝 1도 상식적이지 않은데요. 그래요? 어머니의 것으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머니의 네. 것이면 어떻게 됩니까? 캠코가 가져가야 될 빚이 있기 가압류된 때문에 거죠. 가져가야 되는데 정부에 줘야 될 것을 숨긴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부인. 아들의 아내, 그러니까 며느리 이름으로. 그 아들이 누굽니까? 대한민국 청와대 민정수석, 전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대한민국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촛불 개혁의 상징이라고 불렸던 그런 아들의 가족의 명의로 명의신탁을 해놨고요. 그리고 나서 장관이 된다 해서 이 모든 것들이 또 나오기 시작하는 뭐 민정수석이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게 되니까 이것을 다시 둘째 아들에 대한 전 며느리. 지금 알게 되니까 검찰의 주장에 따르면 전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며느리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상황으로 부동산 실명법을 어겨가면서 명의신탁을 하게 되는 일들을 아무런 죄의식을 없이 진행했다면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전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 대변인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노래를 아마도 읊조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늘 얘기했던 이 부동산 정책 솔직하게 살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집은 사는 것,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사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집 한 채 빼고는 다 팔아라. 이게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철학입니다. 근데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부동산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모든 인식을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의겸 대변인 입장에서는 정부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주변을 쑥 둘러보니까 나만 바보처럼 산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이 했던 마지막 변은 마지막까지 본인의 집 한 채 없었는데 투자의 타이밍 때마다 사지 못하고 망설였던 나의 문제는 뭐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청와대의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부동산 가지고 집 한 채 빼고 다 팔아라고 하는 부동산 정부의 정책이 어느 국민이 신뢰할 것이며 그러고 있는 과정 속에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교란되고 집값은 뛰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간담회에서 부동산 정책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카드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과연 우리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조국 전 장관 사태로 인해서 참 많은 부분들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공정과 도덕에 대한 가치 기준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게 됐는데요. 사법부의 최종적인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진실 여부를 국민들에게 똑똑히 알릴 모든 의무가 언론과 대한민국 정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